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제주 이주 붐과 함께 내국인들의 이주도 늘어나고 또 이와 함께 제주에 사는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고유한 문화를 선보이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전통 의상으로 한껏 치장한 외국인들이 손을 흔들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네팔 등 세계 각국에서 제주로 이주한 외국인들의 민속 퍼레이드입니다. 제주 해녀들도 한데 어우러져 덩실덩실 어깨춤을 춥니다. 옷들도 예뻤고요. TV에서 보던 거 보니까 예뻤어요.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역시 세계 각국의 먹거리. 전통 음식에서 배어나온 향기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남미까지 세계 음식을 맛보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달달한 게 맛있고요. 한 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 음식 먹어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서양 문화인 할로윈데이 부스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사랑 나눔, 문화의 벽을 허물다를 주제로 열린 지구촌 축제는 피부색과 말이 다른 사람들을 금세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예, 날씨 춥지만 진짜 마음이 조금 따뜻한 느낌? 예,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2만 명. 해마다 20% 이상 늘어 제주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구촌 축제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만남과 이해를 통해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더라도 제주 4.3 사건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제주시 2호 매립지에서 열린 코릿 페스티벌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교과서 국정화로 4.3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절대 왜곡되지 않도록 만들어질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입시 교육에 밀려 장래 직업에 대해 제대로 생각을 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와 함께 숙련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중학교. 투명 아크릴판을 끼워 맞추는 학생들의 표정이 흥미진진합니다. 설계도를 분석해 소리나는 뮤직박스 조립에 나선 학생들. 쉽지 않은 조립이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전기 기술 체험이 마냥 신기합니다. 만들다가 부서져서 좀 어렵긴 했는데요. 막상 만들니까 재밌어요. 조립 지도에 나선 건 전국 기능 경기 대회 메달리스트. 완성된 제품들이 아이들에게 장래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줄 수 있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명장을 비롯한 숙련 기술인 8명이 지도에 동참했습니다. 일단 진학을 하고 거기 가서 뭐가 있는지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진학하기 전에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주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이번 기술체험 수업은 오름중과 서귀포중 등 자유학기제가 실시 중인 도내 6개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님들이 살아오신 길이라든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하고 공감하고 또 직접 체험해서 만들고 가져가는 것이 아이들한테 많은 유익한 활동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인과 함께하는 직업 체험이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흥미는 물론 전문 기술과 기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달 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56%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인 0.13%보다 4배 높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0.2%보다는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아파트 분양 때 이뤄지는 집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주은행을 비롯한 5개 지방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하는 공동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일부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집단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공장 설비를 철거하는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수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은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근로자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철거업체 근로자인 45살 김모 씨는 요즘 불면증에다 우울증, 시력 저하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달 전에 광주의 한 조명기기 생산업체에서 설비 철거 작업을 한 후 나타난 증상입니다. 김 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은색 액체가 수은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만졌다가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은이 어떻게 생긴지도 처음 봤고 그 당시 수은이 뭔지 몰랐으니까 수은 가지고 장난도 치고 온몸이 다 껍질을 한 바퀴 벗겼다니까요. 온몸이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옴 걸린 사람 같은.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20여 명이 김 씨와 같은 수은 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2-3번씩은 어디 가서 계속 못 입고 나오고 그랬죠. 또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는 저보다 거의 쓰러질 뻔한 걸 제가 구출해가지고 나와서. 이 가운데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2명의 혈액에서는 일반인의 30배 넘는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갑자기 고농도로 순간폭로가 됐을 때는 그 흡입되는 첫 번째 단계인 폐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조명 생산업체는 철거된 공장에 수은이 있는지 몰랐고 철거 작업 도중 수은이 나왔다는 연락조차 못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철거 작업을 발주하고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신라의 천년 고도인 경주에 있다는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 당시 불에 타 사라졌었죠. 황룡사 목탑을 형상화한 2개의 탑이 결혼하는 이색 혼례식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포항 MBC 박상환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있는 음각의 경주타워, 그리고 보문단지 안에 있는 양각의 중도타워. 2 탑의 형상이 마치 원래 하나의 타워였던 것처럼 조화롭습니다. 천년 전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황룡사 9층 목탑의 정신을 이어 재건한 2 탑이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2 탑은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경주타워는 처녀탑, 중도타워는 총각탑이 되는 세계 유일의 탑 혼례식으로 전통 혼례를 재현했습니다. 이 2 탑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황룡사 9층 탑이 만들어졌을 때 평화와 통일에 관한 염원들이 새롭게 이 땅에 실현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혼례식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양가 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세계사적인 유례가 없는 타워의 인격을 부여해서 하는 결혼으로 정말 그런 동양적인 또 지극히 한국적인 신라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문가 고증을 거쳐 재현한 신라시대 전통악대인 신라고치대가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혼례식에는 양측 혼주와 집례, 함진아비와 가마꾼 등 500여 명이 참석했고 2 탑 사이에는 청사초롱길이 조성돼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2 탑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레이저쇼를 마지막으로 경주시는 매년 10월 16일을 세계 연인의 날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많은 연인들이 이 장소에 옴으로 인해서 사랑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태어나는 행사입니다. 연인들의 로맨틱 장소로 유명한 파리의 에펠탑처럼 경주의 2 타워 앞에서 추억을 쌓는 세계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아침 공기는 더 싸늘한데요. 출근길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다행히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들쭉날쭉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에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가시거리는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는데요. 북부 지역의 기온은 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로 출발해서 17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좌와 표선의 기온 11도, 성산 12도, 낮 기온은 17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오늘 한라산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등산객들은 산행하실 때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해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머물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꾸준히 오르겠고요. 토요일에는 건조함을 달래줄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질환은 치주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따르면 치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제주 도민은 21만 3,500여 명으로 주요 질환의 진료 인원 가운데 가장 많았고 감염성 질환과 관절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진료비는 정신과 행동장애가 32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 폐원지에 대체 작목을 심지 않고 감귤을 다시 심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가 감귤원 폐원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금을 받고 폐원했던 감귤 농가 107군데가 37헥타르의 감귤을 다시 심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사후 관리 기간인 10년 안에 감귤을 다시 심은 농가 19곳에 지원했던 보조금 1억 1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고용보험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제주도 의원에 따르면 도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체납 비율이 2013년 10%에서 재작년 17%, 올해는 2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제주대학교가 1,546명을, 제주국제대학교는 252명을 모집합니다. 원서 접수는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대학별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한편 수시 모집에서 합격한 수험생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